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 살고 있는 34살 여자입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가족에게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었는데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네요. 2년 전에 언니가 갑자기 좋은 사람이 생겼다며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이유가 언니는 남자 보는 눈이 너무 없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집안 망신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알려드려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냥 한 귀로 흘러 들으시면서 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반복이고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2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꾸준하게 만남을 지속해 오자 부모님께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며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 또한 언니의 마음이 궁금했고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주고받던 도중 언니가 이제 한 사람한테 정착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었네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겠다는 말이야?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생긴 건데? 선정아, 제대로 된 남자랑 만나고 있는 거지? 너한테 조금만 물어보려 해도 워낙 숨기고 말을 잘 안 해주니까 여태까지 관심 없는 척 했다만 엄마가 얼마나 신경 쓰였는지 아니? 엄마,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걱정을 해요? 내가 아무나 막 만나고 다니는 줄 알아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서 만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맞지 않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다는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년 동안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고 능력 있는 남자예요. 조만간 인사시키려 데리고 올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얼마나 능력 좋은 남자길래 언니 입에서 데리고 온다는 말까지 나오는 거야? 나는 저번처럼 또 이상한 상황 생길까봐 걱정이네. 그건 나도 몰랐던 건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왜 다시 꺼내는 거야? 기억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2번 다시 내 앞에서 얘기하지 마. 언니가 그 사람한테 빌려준 돈이 얼마야? 그동안 힘들게 모았던 돈들 사업한다고 전부 다 털어줬었는데 결국 그 돈 가지고 도망쳤잖아. 언니는 예전에 꽤 오랫동안 만나던 남자가 있었어요. 첫사랑이었고 정말 많은 것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언니는 지속적으로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그 남자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계속 미루고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언니가 모아둔 돈을 계속해서 뺏었으며 결국 바닥까지 보이게 만들었었죠. 저희 가족 모두 그 남자의 얼굴을 알고 있었고 집에도 몇 번 와서 함께 식사도 했었기 때문에 정말 결혼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더 이상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그 남자는 조용히 사라져 버렸고 2번 다시 언니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핑계로 언니를 이용해 먹은 거였죠. 그날 이후 언니는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고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희 가족이 알고 있던 순수했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계기가 있게 되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며 언니를 버리고 사라졌던 남자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었고 만남을 가볍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조용히 만나오던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말을 갑자기 꺼냈고 저희는 그때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던 거였죠. 당연히 능력 좋은 남자라고 언니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솔직히 믿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도 불안해하셨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언니의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침묵을 지키고 있던 저희 남편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언니에 대해 대충은 알고 있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불안해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언니는 그 남자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잡게 되었고, 알려준 날짜에 온 가족이 모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약속된 날짜에 남편은 급한 일이 생겼고, 저는 아는 지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 장례식장을 다녀와야만 했어요. 결국 저희 부부 없이 언니는 남자와 인사를 드리러 부모님 집에 들르게 되었네요. 저 또한 궁금하기도 했지만 장례식이 우선이라 나중에 기회 될 때 얼굴 보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던 남자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엄마의 말을 문자를 통해 알 수 있었고, 저희 부부는 일정을 마치고 부모님 집으로 곧장 향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빠 엄마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자리가 별로 안 좋았어요? 언니는 왜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야? 말도 마라. 너희가 안 오길 천만 다행이다. 내가 정말 기가 차서 어떻게 된 게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 왜 하필 그런 남자야? 그 사람이 뭐가 어때서? 나는 좋기만 한데 엄마랑 아빠는 왜 부정적인 면만 보시는 건데요? 요즘 그런 건 거의 다 기본적으로 한다고요. 선정이 너 인생 막 살기로 한 거야? 도대체 그놈이 뭐가 좋아서 2년 동안 만나고 다녔던 거니? 성격이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몸은 돼지에 그림까지 새겨놓고 금목걸이 금팔찌가 말이 되니? 누가 봐도 전형적인 동네 양아치 같은 놈을 내 사이로 받아들이라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남은 인생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 그만하세요. 언니 미쳤어? 방금 아빠가 한 말 사실이야? 내가 두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한 말만 들어도 결혼은 없던 일로 해야겠는데? 너는 알지 못하면 빠져 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왜 함부로 판단들 하는 거야? 이런 말 들으려고 그 사람 인사시켜 준 줄 알아?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야. 너는 왜 만나는 사람마다 그 모양이야? 그냥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 편하겠다. 엄마와 아빠는 언니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가 않았는지 방문을 쾅 닫으시며 들어가셨고, 언니도 눈물을 훔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있어봤자 좋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서 돌아오긴 했지만 언니가 계속 마음에 걸렸었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부모님께서는 결혼에 대해 강하게 거부하셨고, 언니는 무조건 결혼하겠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엄마는 언니 때문에 쓰러지게 되셨고, 아빠는 매일 술을 드시게 되는 안 좋은 상황들이 지속해 왔어요. 남편도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얘기했지만, 언니는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2번 다시 얼굴 안 보고 살 거라고 안 좋은 말까지 서슴없이 뱉어댔고, 부모님은 그런 언니의 모습을 보며 매일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셨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양가 부모님의 상견례가 정해지게 되었어요. 언니는 그제서야 밝은 얼굴로 부모님께 사랑한다며 본래의 성격대로 돌아갔고, 결국 약속된 날짜에 양가 집안 모두 한자리에 앉아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살폈어요.
저는 언니가 결혼하겠다는 남자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처음 보는 순간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었어요. 왜 저런 남자와 인생을 함께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 보였고, 상견례를 진행하시는 부모님의 얼굴에는 그늘만 가득해 보였어요. 저는 아들이 평생 혼자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짝은 정해져 있나 봐요. 제 아들이 저렇게 참한 색시를 데려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어찌나 예의 바르고 인성이 좋던지 지금까지 노력해서 키워오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네요. 결혼은 서두르는 게 좋겠죠? 둘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저도 제 딸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지금도 놀라는 중이고요. 엄마, 이왕 상견례 하는 거 얼굴 좀 펴고 얘기하세요. 누가 보면 어쩔 수 없이 상견례장에 나온 줄 알잖아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잘 알고 계시죠? 어머님께서 저를 딸처럼 대해주세요. 정말 잘해주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 좀 웃어주세요. 장모님,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신 거예요? 앉은 자리가 불편하신 거면 좀 더 편한 의자로 바꿔드리도록 할게요. 선종아, 종업원 좀 불러봐. 여기 장소가 얼마짜리인데 의자를 이런 걸 가져다 놓는 거야? 나도 덩치가 있어서 의자가 계속 불편했었거든. 불편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저를 급하게 찾으셨다고요? 음식은 코스 요리라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나올 예정인데 한 번 더 내어드릴까요? 그쪽에 여기 식당 매니저라며? 그런데 일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해? 우리 장모님께서 자리가 불편하시다잖아. 그리고 나 지금 앉아있는 거 봐봐. 내가 이런 작은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겠어? 좀 더 제대로 된 의자 없는 거야? 비싼 돈만 받아먹으려 하지 말고 식당에 돈을 투자하라고. 이러니 장사가 안 되지. 빨리 가서 좋은 의자로 바꿔와. 매니저가 돼가지고 눈치가 왜 이리 없는 거야? 아들, 그만해라. 지금 한창 분위기 좋은데 왜 그래? 저분이 알아서 해줄 거야. 음식 시켰다. 드시면서 대화 나누도록 하시죠. 예비 형부는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고 저희는 그런 사람을 딱 보자마자 이 결혼은 정말 아닌 것 같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표정이 안 좋아지자 남편도 이건 아니라는 듯 고개를 흔들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 예비 형부네 가족들은 눈치가 없는 건지 마냥 좋다고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은 결혼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며느리를 볼 수 있게 되니 기분이 좋으셨는지 끊임없이 웃으며 상견례의 분위기를 즐기셨어요. 이런 사람들과 딱히 할 말도 없어 보여 아무 말 없이 음식만 깔짝거리고 있는데 예비 형부가 그런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냐며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어색하게 미소만 띠자 또다시 종업원을 불렀어요. 그리고 음식 맛이 형편없다며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셔츠 단추를 풀더니 몸에 있던 그림을 종업원에게 보여주며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음식이 다 식어서 맛이 없으니 다시 내어오라는 말에 종업원은 기가 눌려서는 급하게 따뜻한 음식으로 다시 내어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비 형부는 혼자 흥분해선 자리에 털썩 앉더니 식당 서비스가 형편이 없다면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뭐가 그리 좋은지 그런 예비 형부를 바라보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결혼은 저희 집안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언니를 화장실로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걱정한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알 수 있었고 결혼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네요. 언니, 지금 저분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아빠, 엄마 표정 봤어? 이건 불효나 마찬가지라고. 도대체 저런 남자가 어디가 좋아서 2년 동안 만나고 있었고 결혼까지 생각한 건데? 종업원한테 얼굴 들이밀면서 손 올려붙이려고 겁주는 거 못 봤어?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너는 여기까지 와서 또 왜 그러는데? 부모님이 허락하셨으면 된 거 아니야? 결혼시켜 주시겠다잖아. 그런데 왜 네가 이래라 저래라야? 저 사람이랑 함께 다니면 얼마나 든든한 줄 알아? 남자는 저렇게 듬직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도 건들지 않잖아. 거기에다가 능력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춘 남자인데 여태까지 결혼 안 한 게 나는 그게 더 신기하더라. 만나야 될 인연은 언젠가 꼭 만나게 된다고. 나는 저 사람이랑 결혼할 인연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상견례 분위기 망치지 말고 조용히 자리만 지키고 들어가도록 해. 언니,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지만 사람 보는 눈이 정말 바닥이구나. 저런 모습이 듬직한 거라고? 아무도 건들지 않으니까 남자다운 거야? 사람들이 왜 저런 사람을 안 건드는지 알아?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는 거 몰라? 저런 사람들이랑 엮여봤자 좋을 것 하나 없으니까 그냥 말도 섞지 않는 거라고. 누가 봐도 인성 자체가 글러먹은 사람이잖아. 언니 인생 말아먹고 싶은 거야? 저 집안과 결혼하면 언니 인생 끝나는 거라고. 거기에다가 저 사람 손버릇도 있는 것 같아. 다혈질에 흥분하면 손부터 올라가는 신용을 하는 걸 보니까 언니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얼굴에 멍으로 가득해질 거라고. 당연히 지금은 서로 애정이 끓어서 그렇지 않겠지.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야. 내가 몰랐던 부분까지 전부 다 알게 되는 거라고. 이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한 선배로서 충고해 주는 거야. 나는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데 내 인생을 왜 강요하려는 거야? 너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언니는 더 이상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대로 언니와의 거리마저 멀어질까봐 걱정이 되었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너무 눈에 훤히 보였네요. 한참 동안 화장실에서 고민을 해봐도 이 결혼은 진행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남편을 따로 불렀습니다. 끝까지 침묵을 지킨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했어요. 남편은 상견례에 나온 저 사람들과 더 이상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리고 저런 사람 옆에 있다 보면 본인도 피해를 받게 될 수 있다고 남편도 무조건 결혼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네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어떻게 하면 결혼식까지 가지 않게 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운 뒤에 다시 상견례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좀 늦게 들어오자 기다렸다는 듯 예비 형부는 저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더니 앞으로 언니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며 본인의 능력을 과시하듯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원래 말수가 적나? 아까부터 궁금했었는데 무슨 일 하는 거야? 옷차림이나 겉모습을 봐선 그냥 월급쟁이 같은데 일자리 없으면 내 밑에서 일할래?
주위에도 동서처럼 경제적으로 힘든 동생들이 꽤 있는데 내 밑으로 들어와서 일해주고 있거든.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 남의 가정사에까지 관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필요한 말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원래 입이 무거울수록 실수를 하지 않는 법이죠. 너무 말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가장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저희 가족 문제는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저도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나는 동생 같아서 도와주려 했던 거지. 불편하게 생각한 거야? 나는 지금 동서 벌고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이 돈을 쥐어줄 수 있는데 지금 연봉이 얼마나 되는 건데? 어차피 일반 직장인이면 평균 연봉 3천쯤 되지 않나? 내 말이 맞지? 남 밑에서 연봉 3천 받아가며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 내가 하는 일은 워낙 프리해서 열심히 한 만큼 가져가는 거고 쉬고 싶을 땐 또 쉴 수 있으니 내 밑에서 일하는 게 어때? 나는 연봉 3억이거든. 남자가 이 정도는 벌어야 목에 힘주고 다니지 않겠어? 누가 봐도 우러러 볼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남들이 무시를 하지 않는다고. 여기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한번 봐봐. 돈 몇 푼 벌어보겠다고 고개 굽신거리고 온갖 안 좋은 말은 다 들어가며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고 있잖아. 동서도 연봉 3천 벌어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어? 이제 곧 자식들도 낳을 테고 집안의 기둥이면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굵직해야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인생 선배로서 얘기해주는 건데 돈이면 장땡인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연봉이 3억이나 되세요? 정상적으로 벌어들이는 돈들인가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셔야 제가 마음이 바뀔 수가 있죠. 형님 밑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벌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비 형부는 굽신거리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기분이 상했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주위 사람들은 굽신거리며 고개를 숙였겠죠. 연봉 3억 정도라고 했으니 그 재력은 엄청났지만 그렇다고 그 돈이 어떤 식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건지는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남편이 기세에 눌리려 하지 않자 예비 형부는 자신의 겉모습에 기죽지 않는 남편에게 약간 당황했는지 더 강한 모습을 과시하려고 셔츠의 단추를 절반 이상 풀어헤치며 몸 안에 새겨진 그림을 의식하게 만들었어요. 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돼지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저질스러운 몸을 보고 있던 제 눈이 썩어 들어갈 것 같은데 언니는 뭐가 좋은지 형부의 팔짱을 끼며 서둘러 결혼 날짜를 잡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형부가 여자들이 알지 못하는 남자들만의 무언가를 눈빛으로 주고받았는지 형부는 무거운 목소리로 상견례의 분위기를 조성했고 순식간에 양가 집안은 형부와 남편의 대화에 집중하며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나 봐. 여기 가족들은 전부 다 나를 좋아해 주는데 왜 동서는 나한테 불만이 한가득인 것 같지? 내가 동서를 오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는 태도나 모습을 보면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 같은데 내가 느끼고 있는 게 틀리지 않았지? 잘 알고 계시네요. 저희 집안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위로서 한마디 드릴게요. 솔직히 가족 전체가 이 결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쪽 분처럼 몸에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재력을 과시해서
사람을 막대하고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 형이 하도 고집을 부리고 무조건 결혼 진행하겠다며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상견례 장소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이 결혼 반대하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제 아내가 저 형과 화장실에서 결혼에 대해 반대를 했었고 저희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있네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재력을 과시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아버님, 지금 동서의 말이 사실입니까? 선정이와의 결혼을 반대하고 계시다는 게 확실해요? 저한테는 그런 내색 전혀 안 하셨잖아요. 선정이만 행복하게 해주면 되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전부 다 털어놓겠네. 우리 집안은 성품이 좋은 사이를 원하고 있는데 자네는 한참 벗어나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선정이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었네. 아마 선정이는 자네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겠지. 워낙 불같은 성격이라 난리칠 게 뻔할 텐데 알려줬겠나? 만약 내 딸과 결혼을 한다 해도 나는 자네를 사이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을 테고 아마 내 딸과의 인연을 끊을지도 모른다네. 아빠의 말이 끝나는 순간 예비 형부는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을 바닥으로 강하게 던져버렸고 화를 억누르려고 참고 있었습니다.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깨진 유리 조각이 퍼지게 되었고 이 소리를 들은 종업원이 급하게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살피면서 깨져있는 물컵을 급하게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비 형부는 종업원의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고 종업원을 가까이 불러 화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빗자루질을 했다며 당장 환불해달라고 종업원의 멱살을 부여잡았어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남편이 형부와 종업원 사이를 말리면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는데 형부가 자기가 종업원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었다고 남편을 강하게 밀며 바닥으로 패대기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곤 비명을 질렀고 남편이 머리에 손을 올려 고통스러워하길래 급하게 달려가 확인을 해보니 머리에서 출혈이 나고 있었어요.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언니가 한마디 했네요. 그러니까 제부는 왜 이 사람이 종업원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데 끼어들고 그래요? 제일 싫어하는 짓을 방금 한 거라고. 내가 봐도 선을 넘은 것 같네. 언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 사람이 말린 게 잘못됐다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알고는 있는 거지? 우리랑 정말 인연 끊을 작정이야? 한 번밖에 없는 상견례를 망친 게 누군데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얘기했잖아. 얼마나 오래 있는다고 그걸 못 참아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맞아도 싸지. 나 같아도 똑같이 했을 것 같은데? 상견례까지 와서 결혼 반대한다는 말은 왜 하는 건데?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아주 물로 봤었나 봐. 동서는 나를 뭘로 생각하고 있었길래 개념 없는 짓을 내 앞에서 서슴없이 하는 거지? 생각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동네 생 양아치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한 행동은 법적으로 처벌받는다는 거 알지? 이것 봐라.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냐? 내가 너보다 나이가 한참이나 많은데 어디다 대고 반말하는 거야?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 해볼 테면 해봐. 그럴수록 당신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는 거니까. 장인어른, 더 이상 볼 필요 없으니 장모님 모시고 먼저 들어가세요. 여기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놈은 공밥도 아깝지만 그래도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들, 이제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해봤자 좋을 것 하나 없잖아. 어차피 이번에도 결혼은 물 건너 간 것 같다. 그만 돌아가자니까. 언니의 시어머님은 더 이상의 결혼은 불가능할 것 같다며 예비 형부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자는 부탁을 했지만 형부는 벌써 이성을 잃었는지 시어머님의 손을 뿌리치며 자기 몸 털끝 하나 건들지 말라고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시아버님도 그만하자며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리고 말았네요. 언니는 저희를 바라보며 형부 옆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고 있었고 부모님의 허락 없어도 결혼하면 되는 거라고 저희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말았네요. 남편은 넘어지면서 몸 안쪽에 달아두었던 배지가 빠졌는지 한쪽 손으로 출혈이 나지 않게 머리를 잡은 채 바닥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형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거지 같은 놈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며 막말을 퍼붓고 있었죠. 저희는 예비 형부의 말을 무시한 채 남편 몸에서 떨어져 나간 배지를 찾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워들자 얼굴빛이 사색이 되고 말았네요. 시어머님은 형부에게 손에 쥔 배지를 보여주었고 형부도 그걸 본 순간 얼굴이 굳어지더니 저희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천천히 일어나 시어머님의 손에 쥐고 있는 배지를 돌려받은 다음 몸에 다시 착용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형부는 사태 파악을 했는지 언니한테 왜 저희 남편이 변호사인 걸 말하지 않았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저희 가족 일에 형부가 워낙 관심도 없었고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언니는 제가 남편을 데려왔을 때도 관심 밖이었고 밖에서 돌아다니는 걸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얘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었겠죠. 더군다나 제가 봤을 때 남편이 변호사였다는 것도 아예 까먹고 지내는 듯 보였어요. 남편은 가슴에 배지를 단 뒤에 예비 형부에게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며 몸을 피했던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대신 담당 변호를 해주겠다고 명함 하나를 종업원에게 건넸어요. 종업원은 그날 식당에서 난리를 친 사람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눈물을 보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소송 걸게 해주겠다며 종업원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상해를 입힌 그놈을 법적인 처벌로 소송을 걸게 되었고 상견례 이후 언니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처벌 내릴 거냐며 인연 끊겠다는 말에 부모님께서는 차라리 딸 하나 없다 생각하고 인연 끊는 게 모두의 행복일 것 같다면서 언니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놈에게 소송을 걸면서 알게 된 사실에 저희 가족은 또 다른 충격에 빠지고 말았네요. 연봉 3억의 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람은 알고 보니 빈 껍데기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허세로 가득했던 정말 인간 이하의 쓰레기였습니다. 동네 음식점들 돌아다니며 오토바이 배달질을 하면서 연봉이 3억이 아닌 3천 정도 벌고 있다는 걸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만나면서 보여줬던 재력은 전부 다 대출이었고 외제차는 렌트해서 빌린 거였네요. 그리고 조사를 받으면서 타인에게 함부로 손을 올려 구치소도 몇 번이나 들어갔다 하면서 전과 3범인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들과 거짓들이 전부 다 밝혀지자 그제서야 언니도 정신을 차렸는지 부모님께 용서를 구했고 무조건 부모님 말에 따르겠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현재까지 용서해주지 않고 있어요. 또다시 그런 놈들을 만날까봐 이번에는 정말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네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 남편이 연봉 3천이 아닌 연봉 3억 정도를 받고 있지만 쓰레기 같은 놈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던 남편의 모습이 저는 더 멋있었고 자랑스러웠어요. 남들 앞에서 과시하는 사람들 중 정상적인 사람은 본 적이 없네요. 남편에게 손을 댄 쓰레기 같은 놈은 지금 구치소에서 썩고 있는 중이네요. 매번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사니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평생 동안 정신 못 차리고 살겠죠.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사람 조심하시길 바라며 한 번뿐인 인생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좋은 날이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